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유아매개자 연수 프로그램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한 주제는 풍경을 담은 바느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느질이라고 하면 유아에서는 그 시작과 끝이 굉장히 지루하고 오래 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짧게 하면서 완성된 작품의 효과나 어떤 느낌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풍경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풍경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아주 짧은 스티치만으로도 기본적인 바느질을 익히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풍경 속의 바느질이라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하였는데요. 이 엽서를 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와 함께 기본적인 스티치를 익히고 배움으로써 엄마와 함께하는 바느질의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상에 바쁜 어머니들께서 바느질이 굉장히 정교하고 어려워진다면 아이들과 함께 하기 어려우시겠죠. 그러나 이 풍경이 있는 바느질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 스티치를 서로 익히고 배우면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의 그 저자는 어떤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어머니들이 해야 될 최고의 의무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바느질을 통해서 엄마의 추억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든 바느질 풍경 엽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느질 풍경 엽서는 세 가지의 그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물이 흐르는 이러한 그 엽서가 있습니다. 이 엽서에 물이 흐르는 작용을 이렇게 스티치로 표현해 보는 그런 것을 진행할 것인데요. 이 물이 흐르는 것의 스티치는 기본적으로 이염수 또는 아웃라인 스티치라고 하는 기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느질의 시연을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아이들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 네. 일단은 네. 물색과 비슷한 푸른색을 선택하셨네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수성펜으로 위치를 대충 잡는 것이 훨씬 더 조금 아이들이 스티치를 하기 쉽지 않을까요?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림을 따라서 한번 바느질할 위치를 정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필도 있으니까요. 이 연필로 한번 해도 되고, 지워지는 수성펜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한번 위치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풍경에 있는 이 선들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겠죠. 보고 비슷하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똑같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표현해서 바느질할 영역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 스티치의 특징은 짧은 바느질을 계속 겹쳐가는 그런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크기를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2mm에서 3mm 정도의 간격으로 겹쳐서 시작하고, 또 두 번째 겹치는 위치는 어디쯤 될까요? 네, 앞에 놓은 스티치의 가운데 지점에서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이 아이가 충분히 바느질에 흥미를 느끼고 꼼꼼히 진행하는 과정에 수업을 좀 더 조용하게, 그래서 교사들은 아주 낮은 음악을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바느질 수업에 교사 지침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처음에 할 때 안전지도 해야 되겠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동안에 바늘에 실이 끼워져 있긴 하지만 이 바늘의 끝은 매우 뾰족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흔히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바늘을 잘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안전의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칫 선생님께서 한 눈을 돌리는 동안 옆에 아이들이 찔릴 수도 있고 또 찌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바느질 수업이 조금은 수업의 현장에서 이렇게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교사가 충분히 있다면 이런 점은 예방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어려운 그리고 위험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그것을 잘 인지시켜 주는 것도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다루는 물건 그러한 그 삶의 태도에서 아이들은 어떤 경외심 그런 것들 그리고 조심성 이런 습관들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느질이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 바늘이 위험한 도구를 조심스럽게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마음가짐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느질을 해가면서 그 규칙적인 바느질의 명칭 이것을 아이들이 잘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처음에 제가 이염수 영어로는 아웃라인 스티치 라인을 만드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간중간에 아이들과 함께 핑퐁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이염수라고 하면 아이들이 다 함께 이염수라고 이제 반복해 보는 거. 그래서 5번 이상 이 명칭들이 아이들이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단어를 익힌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어떤 논리, 이론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식의 습관, 그래서 하나의 그 바느질의 중요한 것도 이러한 단어를 잘 익힐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선생님이 잘하고 계시네요. 한번 이렇게 중간에 해놓은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결이 흐르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색깔의 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느낌이 날 수 있는데요. 그 느낌을 가지고 아이들과 시냇물의 느낌 어떤지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이들에 따라서는 시냇물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흐르는 소리라든지 그때 물결을 만나본 추억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풍경을 마음에 담고 바느질이라고 하는 소재를 접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가 보다 더 아이들에게 풍부한 감성을 전해주는 그런 수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엽서 하나를 예쁘게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면 굉장히 귀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나 더 해볼까요? 네, 하나 더 다른 색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른 색으로 하나 더 완성해보고 똑같은 색으로 선생님은 매우 정교하게 하고 있지만 유아들은 처음부터 저렇게 정교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풀거나 또 묶어보면서 자꾸자꾸 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아이들에게 큰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완성된 바느질을 같은 시냇물 위치에 붙임으로써 이 풍경 엽서가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런 그 티칭 가이드들은 학교에서 다시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또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곡선을 유연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곡선이 유연하게 됐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줄줄 흐르는 표현이 잘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풀칠을 해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여기 풀이 있었죠. 예. 짝풀을 쓰는 것이 좋죠. 예. 종이에다가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종이가 칠하는 게 풀칠하기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마무리 선에 지도를 할 때 이 라인을 끝까지 가도록 지도를 할게요. 왜냐하면 가장자리가 잘 붙어야 되기 때문에 풀칠을 꼼꼼하게 하는 것도 모든 일에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일이니까 아이들에게 풀칠할 때도 꼼꼼하게 가장자리에 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작은 천조각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성스럽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죠. 꼼꼼하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자리를. 예. 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지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완성된 걸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여기 이렇게 단순하게 시간 관계상 정리했지만 좀 더 풍부하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예, 시냇물 옆에 펼쳐진 꽃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 어떤 확장성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업 재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의 과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그 해바라기가 있는 풍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의 주제는 박음질을 활용한 해바라기가 있는 풍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허니 백스티치라고 하는 이 박음질은 굉장히 천들을 튼튼하게 꼬매주는 기본적인 바느질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아이들이 이 바느질을 어떤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예술 표현의 한 매체로서 또는 방법으로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바느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바느질을 한번 시작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가선을 그리고 네, 충분히 선을 그리고 네. 너무 간격이 넓지 않나요? 네. 네. 그러면 너무 좀 네. 조금 사이에 한번 네, 그렇게 그린 다음에 네, 바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없지요. 네, 그럼 선생님 끝에서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박음질을 네. 해바라기라고 하면 흔히들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이 가을이라면 이 해바라기가 피어있는 풍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따뜻한 서정을 안겨주죠. 예전에는 어렸을 때 이 해바라기 씨앗을 까면 아주 고소한 씨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까먹었던 추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해바라기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씨앗을 까먹는 추억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없을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담당 너머 해바라기가 피어있을 때 일부러 그 씨앗 하나 먹으려고 굉장히 애쓴 추억들이 있어요. 네, 이 해바라기가 있는 이 풍경의 스티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티치까지 가르치려면 충분히 박음질을 한 다음에 이거 박음질 연습이 충분히 되려면 이렇게 뒤로 감아 올라가는 그 설명을 선생님들께서 좀 충분히 해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뒷면을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 예, 이렇게 계속 뒤쪽에서도 충분히 되돌아가서 감추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것을 백스티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이 짧아졌군요. 네. 매듭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주시면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실꽂이,
저 바늘꽂이를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중간에 하다 보면 옷에 들어갈 수도 있고 피부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바늘은 꼭 바늘꽃에 꽂아주자, 이렇게 충분히 선생님들이 주의사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교사들이 이 바늘을 미리 이렇게 끼워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끼워줄 것이 아니라 수업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끼워주면 좋겠지만, 바늘을 실을 끼워보는 거, 바늘에 실을 끼워보는 이것도 아이들이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수업의 방법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끼워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수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바느질 수업인데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잘 못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보조 교사들이 충분히 있어서 그 잘 못 따라하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옆에 가서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텍스트형 위주의 교육에서는 한 분의 교사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형 수업, 특히 바느질 수업 같은 경우에서는 잘 따라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교사들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의 현장에 있어서 보다 더 사회적인 손길이 더 필요하고, 또 유용한 수업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교사가 이런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의 여건상 한 분의 강사밖에 들어갈 수 없는 수업이라 하더라도 여러 자원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기부자, 재능 기부자들을 함께 이 수업 현장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저희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느질 수업만큼은 그러한 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유아교육 현장에 보다 좋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아주 지금 거의 3분의 2까지 완성이 됐네요. 선생님은 속도가 빠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이것이 굉장히 차분하고 꾸준히 꼼기를 갖고 진행해야 되는 스티치이기 때문에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아이들이 바느질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길을 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철봉대 아시죠? 둥근 지구본 같은 것을 탈 때 처음에는 그 지구본에 우리가 서서히 같이 따라 돌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리듬을 타고 훌쩍 뛰어서 그 지구본 안에서 같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느질 수업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바느질을 다 하지? 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땀 두 땀 이렇게 하다 보면 차곡차곡 진행되는 그 바늘땀이 어느새 하나의 형태를 완성해 갈 때 아이들도 갑자기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옆에서 많은 이야기를 자꾸 하거나 설명을 자꾸 하는 것이 수업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어떤 설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청할 때까지 조용히 지켜봐주는 느린 수업이 바로 이 바느질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는 충분히 이러한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바느질에 대한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 수업이 잘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니까 그 해바라기의 라인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네요. 그러나 또 다른 아이들은 이것을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아이들은 이 속에서 다양한 실을 가지고 꼼꼼하게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이 바늘과 실이 한 몸이 돼서 아이들이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완성되어 가네요. 네, 환하게 해바라기가 웃고 있는 이 풍경을 엽서를 이렇게 바느질해서 선물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지를 써서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너를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가을 편지. 좋겠죠? 네. 우리가 작은 것으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풀칠을 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자리부터 잘 꼼꼼하게 칠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뭐든지 가장자리가 꼼꼼하지 않으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잘 해주는 거,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한 이 경험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아이들이 내면화돼서 자기 인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잘 안 되나요? 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예쁘게 완성되었죠? 네, 그냥 그림으로 그리거나 색깔 칠하는 것보다 질감, 마테리얼가 강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작품에 있어서 생생한 느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풍경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바느질 한 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 해바라기가 있는 풍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비 오는 창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엽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엽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련한 추억을 들려줄 비 오는 날 창가의 풍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비가 내리는 풍경을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도 비 오는 풍경을 자주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 풍경에 대한 추억들을 한 번 더 되새기고 그 빗방울 떨어지는 모습을 한 번 더 잘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비 오는 날 창가라고 하는 풍경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러한 풍경 엽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이 바느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 바늘에 대한 훌륭한 시조 시인이 쓴 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김영재라고 하는 시조 시인이 쓴 제목은 바늘귀라는 시입니다. 네, 수업의 시작과 끝에 때로는 이 시조를 읽어 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늘귀, 김영재. 뾰족한 송곳을 바늘이라 하지 않는다. 바늘귀가 없으면 바늘이 될 수 없다. 바늘은 찌르기도 하지만 아픈 곳 꿰매준다. 나는 누구의 상처 꿰맨 일 있었던가. 찌르고 헤집으며 상처 든나게 했지. 손끝에 바늘귀 달아 아픈 너 여미고 싶다. 네, 이 시조 시인은 바늘 하나를 가지고 그 바늘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느질 수업은 단순하게 하나의 행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바늘귀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귀가 있는 바늘과 귀가 없는 송곳의 차이를 물질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정서적인 내면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시라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바느질 수업의 기본적인 텍스트는 규중치루쟁농기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시작과 끝에 이러한 그 규중치루쟁농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규중치루쟁농기는 조선시대 후기의 소설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가 돋보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 개념이 매우 훌륭한 우리의 그 선조들이 남겨진 보석과 같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중치루쟁농기 전체의 전문은 매우 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짧은 동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주제의 중간중간에는 계속 바늘각시는 바늘각시대로, 그리고 골무할미는 골무할미대로, 그리고 가위색시는 가위색시대로,
모두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벌의 옷을 집기 위해서는 그 많은 불만 때문에 모두 도망을 가다가 다시 아니야, 한벌의 옷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모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모여지는, 다시 화합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이야기로 전개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바느질 수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의 서로 간의 격려와 배려와 함께하는 화합의 의미를 담은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빗방울이 있는 비 오는 날 창가 한번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들과 지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먼저 비 내리는 모습을,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금 소나기 내리는 것보다는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풍경이 좋겠습니다. 네. 소나기 내리면 주룩주룩 내려야 되겠죠. 네, 유심히 혹시 비 오는 모습, 빗방울 떨어지는 모습 바라본 시간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도? 네, 저는 비 오는 걸 보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빗방울을 그리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는 흰색을 고르셨네요. 네, 실어 끼운 다음에 이 기법은 뭡니까? 홈질이라고 하고 러닝 스티치라고도 불러요. 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겠네요. 네. 간격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면 좋을까요? 2mm에서 3mm 정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뭐 때로는 아이들이 좀 더 빗방울이 연이어 붙어 내리는 것 같으니까 촘촘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넘어서 아이들은 굉장히 신기한 그 표현을 잘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바느질로 표현해 보는 것은 사물을 보다 더 정교하게 보게 하고 또 풍경을 이 바느질을 통해서 좀 더 아이들에게 깊이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바느질 수업이 끝나면 아마 비 오는 날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보다 더 깊어지고 풍부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또 어머니와 함께 또는 할머니와 함께 가족과 함께 같이 했다면 아이는 훨씬 더 많은 추억들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기억은 미래에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되는 시간에 훌륭한 자양분이 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행복한 기억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수업의 현장에서도 매우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마음이 바쁘신가 봐요. 한 땀 빠지고 가셨네요. 이처럼 예수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수틀에서 미처 놓지 못한 꽃잎 한 조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베갯물을 다 만들었는데 저희들 박물관의 베갯수에 보면은 꽃잎 한 조각 덜 넣고 베갯수가 완성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이 모자랐을까요? 아니면 깜빡했을까요? 매우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바늘이 길어서 매듭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러면 뒤로 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오기 어렵죠? 그럼 이렇게 뒤로 하셨네요. 뒤로 빼서 이렇게 잘라주고 이 바늘을 빼고 이렇게 매듭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서여기인이라고 해서 글씨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말도 하지만 바느질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기질이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물관에는 예쁜 베개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베개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수를 놓은 여인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은 차분하신데 굉장히 덤성덤성 일부러 하신 거죠? 네. 네. 다 하셨네요. 비가 오늘 굉장히 가랑비 내렸습니다. 네, 촘촘하지 않게 가랑비가 잘 표현됐습니다. 네.
이런 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청각적인 시청각이라고 하는데요. 청각적인 빗소리는 어떻나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빗소리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의성어나 어태어들을 많이 수업 시간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의성어나 어태어는 어떤 감성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집니다 라고 했을 때는 다 함께 빗방울 소리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똑똑 이렇게, 또는 주르륵 주르륵 이렇게, 그러한 단어들을 수업 시간에 감성적인 의성어나 어태어를 많이 노출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러한 수업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선생님. 네, 꼭꼭 눌러서 네, 다 완성했습니까?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까? 네, 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예, 밑에 보이는 어떤 풍경 엽서가 바느질 하나만으로도 보다 더 산뜻하게, 그리고 이것을 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비 오는 창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행복한 엽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의 바느질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